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 배울 내용은요 항등식이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고 조립제법을 배워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고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리고 뭐 1x가 아닌 뭐 2x나 3x나 ax일 때 몫은 a분의 1 되겠구나, 3x가 3배 쓰면 3분의 1 되겠구나, 나머지는 변함없구나.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등식을 또 알기 전에 우리가 항상 들었던 방정식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항등식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에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식은 뭐냐면요, 등식은 이런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정식 우리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기는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가 항상이 아니라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되는 게 있으면 방정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은 이런 거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차피 전개하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0대도 되고 1대도 되고 2대도 되고 3대도 되고. 근데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이다. 이거는요 항등식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라고 하죠. 근 또는 해 또는 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나오는 해가 있는 거는 이거는 방정식인 거죠. 저기 위에는 무조건 성립하는 건 항등식.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항등식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을 하면서 국어학해서 안 되는 학생들은 좀 억울하거든요. 수학은 잘해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돼요. x 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항등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x에 뭘 넣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 그리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모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도 똑같은 말입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이것도 모든 x에 대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적고 있는 게 항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글자들 적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x의 값에 대하여서도,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이것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항등식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x 플러스 b는 0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는 0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항등식이라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0이고 그리고 b도 0 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 그럼 무조건 0이죠. 왜? x가 뭐 들어가든 무조건 0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있다. 이것도 항등식이라고 맞습니다. 항등식. 그러면 계수끼리 갖다 보면 돼요. a는 a-랑 같고 b는 b-랑 같고. 그래야 x가 뭘 들어가나 상관없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차수가 좀 많아집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예. n이 0, b는 0, c도 0, 이러면 x 뭐 들어가도 상관없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치면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맞죠?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뭐 어려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쉽게 나오겠죠. 얘는 문자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값을 정해냈습니다. 1번 문제. 예를 들게요. 오늘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예를 두고 기본 이론만 하고 문제 풀린 다음에 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b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빼기 c는 0이다. 근데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된댔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쵸? 얘도 0 주고, 얘도 0 주고, 얘도 0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뭡니까? 1 되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3이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옆에 적을까요? 2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bx제곱 더하기 c다. 이게 항등식입니다. 어쩝니까? 1x 제곱이죠. 1b, b는 1입니다. x 없죠? 그러니까 a도 0 되면 되죠. 상수가 c네요. c는 6. 이렇게 딱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알아볼 이론이 뭐냐면 미정계수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미정,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수를 정할까?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은요,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요, 계수비교법이 있고요, 계수비교법. 계수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수치대입법. 수를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 어느 게 편해요? 어느 게 편하다기보다 문제에 따라서 딱 접목시키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형만 파악 잘하면 수학은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슷한 걸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등식 ax 빼기 2 더하기 b의 x 빼기 3은 x가 있습니다.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답니다. 이 등식이 항등식이 돼야 된다. 항등식. 그럴 때 a, b 값을 정해라 물어봤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먼저 계수 비교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계수 비교법을.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전개.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자변을 등식을 자변으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자변으로 다 옮겨본 다음에요, x에 관한 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볼게요, 한번 선생님이. 선생님은 바로 보이는데 묶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자변을 다 넘어가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래 되면은 우리가 방정식이 항등식이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원래 넘겨오는데 계수비교법은 안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 안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얘가 다른 말로 해서 1x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수비교법은요. 넘길 필요가 없거든요. 계수비교법은 그냥 보세요. x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a 빼기 3b. 이렇게 해서 계수비교법은 이 앞에 1이잖아. 그럼 1이네. 그럼 a 더하기 b는 1인구나. 뒤에는 0이잖아. 그렇네. 마이너스 2a 빼기 3b는 0이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되겠죠? 해볼까요? 2배 비교했으면 2배. 이거는 이제 중학교 거죠. 가감법. 마이너스 2a 더하기 마이너스 2a 빼기 3b는 0이다. 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넣으면요, a-2는 1이니까 a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뭐냐? 계수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계수 비교법. 그럼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요, 수치 대입법은 또 더 편해요. 여기서 아예 움직일 필요 없어요. 느낌이 뭐냐면 약간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편한 수들 있죠. 힌트. 그쵸? x2를 넣어보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은 x2를 넣어보는 거예요. 수를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2 넣습니다. 0이죠. 2 넣습니다. 2 빼기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b는 2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네요. 훨씬 쉽죠, 그죠? 자, 힌트. x 뭐 넣으면 돼요? 그렇죠. 3 넣으면 됩니다. 3 대입해볼게요. 3 대입해보면 3 빼기는 1, a 0이죠. a는 3. 훨씬 쉽네요. 그쵸? 그래서 두 개 다 보여줬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수치 대입부터 쉽다는 거죠. 티가 나지 않습니까? 뭘 대입해야 되는지. 그죠? 얘는 좀 복잡했고요. 하여튼 이게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정계수법을 직접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뭐 값에 관계없다, 임이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그 요령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